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은 4월 1일 만우절, 오전 9시 30분이고요. 보스턴 셀틱스와 멤피스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오늘 레이커스와 휴스턴의 경기를 중계하기 전에 내일 제가 중계할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 한번 미리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우선은 저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률이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 경기에 또 저를 등판시켜주신 우리 스포티비 제작진의 넓은 아량,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와, 성토하는 댓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 채널에서조차 정말 악플이 난무하는 그런 이 승률일 수밖에 없었는데, 내일 제가 골든스테이트와 멤피스의 경기를 중계합니다. 일단은 내일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멤피스가 레이커스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 혹은 골든스테이트나 LA 클리퍼스 혹은 미네소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린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또 한번 프리뷰를 참을 수 없었다는 점, 여러분께 또 양해 말씀 전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꿈이 있어요. 저희가 이 LA 레이커스 구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첫 두 경기 직관 한 섹션을 통째로 뺐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상대가 누구일지 모르고, 그리고 4번 시드일지 혹은 그 아래쪽 시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성사가 된다면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2스타만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프리뷰 총 5가지로 한번 제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멤피스는 여전히 모란트의 팀입니다. 이 올 시즌에 약간의 그 중심축 헤게모니 자체가 자렌 잭슨 주니어에게 좀 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실제 기록도 그렇고 플레이의 내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모란트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멤피스 오늘 보스턴 셀틱스와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인데, 이 게임 전까지의 기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중계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언더독 촬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리뷰가 안 됩니다. 자,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멤피스의 성적은 8승 12패에 불과합니다. 20경기에서 8승밖에 거두지 못했으니까 5할 승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6경기 성적은 보스턴 셀틱스와 맞대결 전까지 1승 5패예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고 결국 타일러 젠킨스 감독이 경질됐죠. 자, 그런데 그동안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멤피스는 모란트가 필요 없다. 모란트 없을 때 오히려 승률이 더 좋다. 자, 하지만 올 시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란트가 결장했을 때는 16승 14패. 평범한 팀이었고요. 모란트가 출전했을 때는 28승 16패. 엘리트 팀이 됩니다. 그렇죠? 네, 3, 4승, 4, 5승 페이스니까 훨씬 더 모란트가 출전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란트 같은 경우에는 젠킨스 감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워낙 부상이 잦은 선수다 보니까 백투백에서 반드시 한 경기 정도는 쉬어갔었어요. 카와이 레너드처럼. 저는 하지만 내일은 워낙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투백이 홈이죠. 네, 비행기 탈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인 홈 원정 홈 혹은 원정보다는 훨씬 더 쉬운 스케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모란트가 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모란트의 팀답게 또 모란트가 감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지만 내일은 빅게임 모란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야투 효율 50%, 25득점 8어시스트 이상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선 GP2 피켄롤 보렌들러를 막는 수비수가 없죠. 쿠민가도 다쳤습니다. 그렇다면 백코트 쪽에서 과연 자모란트의 이런 활동량과 운동 능력과 또 슬래셔 기질을 제어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저는 모란트는 내일 야투 효율과 그 다음에 득점 어시스트 볼륨을 가져갈 것이다. 야투 효율 50% 이상 그리고 25득점에 어시스트 8개 이상 뿌린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토마스 이살로 감독 대행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자, 이 인물은 2024년 유럽컵 올해의 감독 그리고 유럽컵 우승의 주역이었어요. 파리를 이끌면서. 자, 그러면서 멤피스가 이 이살로 감독의 역량에 푹 빠져서 완전히 반해서 결국 새롭게 데려옵니다. 자, 이 감독의 특성은 요즘 현대농구가 투맨 게임의 홍수 시대죠. 피켓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살로 감독 대행은 반대예요. 피켓롤 없이 굉장히 특이한 농구를 합니다.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피켓롤 없이 가져가는 커팅 중심의 모션을 가져가요. 그리고 커팅 중심의 모션 오펜스와 트랜지션 오펜스를 선호합니다. 수비 성공하면 냅다 달리는 거야. 그리고 세트 플레이면 미친 듯이 드리블 드라이브 모션 오펜스를 합니다. 픽이 없어요. 드리블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드리블 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킥아웃, 엑스트라 패스, 스윙, 컷인, 오프볼 스크린, 온볼 스크린 여튼 뭐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농구를 해요. 그런 농구를 선호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자모란트는 투맨 게임을 좋아하죠. 왜일까요? 일단 자모란트는 슈팅이 약해요. 대신에 스크린을 활용하면서 본인이 헤비볼핸들로 나섰을 때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시스트 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득점도 올리고 유스지 퍼센트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컨디션 좋으면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이런 농구, 즉 좀 대치점에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감독 대행으로서 투마스 이살로를 안 쳤다는 건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이살로 감독 대행에게 결국 감독직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란트 입장에서도 그냥 반기를 들기보다는 수능 혹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들이 느립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높지 않아요. 물론 기산토스, 보젬스키, 모제스 무디, 퀸튼 포스트 연건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의 단계를 높여서 상대를 조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구나 GP2랑 쿠민가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픽앤롤 없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컷하고 스윙하고 엑스트라 패스를 뿌리는 멤피스의 농구 스타일이 현재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쥐약일 수밖에 없다. 디그린, 커리, 버틀러 전부 다 에너지의 단계는 높지 않죠.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멤피스의 주전 백코트 득점, 모란트와 베인이 되겠죠. 이게 저는 커리나 버틀러의 득점보다 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명 정도를 더 추가시킨다면 커리, 버틀러, 포젬스키를 합쳐도 저는 멤피스의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혹은 플러스 루크 캐너드 혹은 GG 잭슨이 될 수도 있고 스카리 피펜 주니어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주전 백코트의 득점이 워리어스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워리어스를 압살할 멤피스의 속공 득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살로 감독 대행이 엄청나게 모션 오펜스와 트랜지션 오펜스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살로 감독 대행의 농구 철학, 공격 철학은 뭐냐면 수비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비를 성공했어요. 내 수비 지역에서 내가 공격을 해야 될 진영, 상대방 진영 3점 라인까지 3초 내에 도달해라.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성공하고 하프라인 빨리 넘어서 3점 라인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초여야 돼.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철저히 트랜지션을 중시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살로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멤피스의 올 시즌 페이스가 무려 1위입니다. 가장 48분당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 멤피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리어스는 쿠민가와 GP2의 이탈로 전체적인 운동 능력과 활동량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예상, 멤피스의 속공 득점이 워리어스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정배당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워리어스의 3점이 터집니다. 터지긴 터질 워리어스의 3점. 제가 최근 4경기를 한번 분석해봤어요. 3월 31일 샌안토니오전 3점 41개 던져서 22개 넣었습니다. 3점 성공률 무려 47.7%.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페이스가 시즌 초반보다 느려지긴 했지만 이 팀도 원래 페이스가 빠른 팀이죠. 14위니까 중간 정도 달리기 팀입니다. 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 이겼지만 졸전이었죠. 3점을 무려 55개를 던졌는데 13개밖에 림을 가르지 못했습니다. 3점 성공률 23.6%. 그런데 뉴올리언스의 페이스는 전체 26위, 주축들 다 빠져 있었는데
3점은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패했던 3월 26일 마이애미전 3점 38개 던져서 9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두 자리를 집어넣지 못했어요. 3점 성공률 23.7%. 그런데 마이애미의 페이스는 32.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세트 플레이를 강요하는 팀을 만나서는 그 팀의 뭐 전력, 수비력, 감독의 역량, 팀 디펜스를 다 떠나서 일단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원정 연전의 시작이었던 애틀란타전 3점 39개 시도해서 16개 넣었습니다. 패하긴 했지만 3점의 볼륨도 좋았고 효율도 뛰어났죠. 42.1%니까. 그런데 애틀란타의 페이스가 전체 3위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느린 팀을 만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도 원활하지 않았고 3점도 쉽게 터지지 않았다. 다만 빠르게 서로 페이스를 주고받는 팀을 상대로는 그래도 워리어스의 외곽 공격이 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전 디그린, 버틀러, 무디, 포젬스키, 루니 어떻게 본다면 3점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거나 기복이 심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3점 22개 가운데 14개 합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점 감 자체가 죄다 좋은 거죠. 그리고 멤피스는 최다 3점 허용 개수가 25입니다. 3점을 많이 시도하게끔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게 잘 안 되는 팀이에요. 그리고 워리어스는 페이스가 빠른 팀을 맞아서는 여지없이 지금 3점 터뜨리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멤피스 원정에서 워리어스가 3점 15개를 팀 성공률 38%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왜냐? 멤피스는 페이스가 빠른 팀이고 최근 워리어스는 페이스가 빠른 팀을 상대로 3점을 곧잘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대로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프리뷰인데요. 그렇다면 최후의 웃는 쪽은 어디일까? 자, 우선 5위 멤피스는 4위 레이커스를 맞아서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 전까지 한 경기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아래쪽도 선을 하죠. 네, 이날 만나는 골든스테이트로부터 한 경기 차이로 쫓기는 신세입니다. 만약에 멤피스가 보스턴에게 진다면 이 격차는 더 줄어들 테고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승차도 한 경기 반입니다.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마찬가지죠. 누가 플레인 토너먼트 떨어지고 싶겠어요. 7번 시드 가는 순간 부담스러운 단판 승부 펼쳐야 됩니다. 무조건 6번 시드 이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기인데 저는 멤피스가 감독 경질 효과를 조금씩 맛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도 눈치가 있어요. 이 감독 이살로 감독 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네? 그러면 이 감독이 원하는 농구를 좀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선수가 멍청한 거죠. 자, 그리고 멤피스 순위 싸움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워리어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홈 백투백이라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이점이 있고요. 골든스테이트도 이번 원정 연전을 치르면서 백투백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재 GP2와 쿠민가가 빠져있는 공백을 저는 멤피스 같은 팀을 상대로는 절감할 수밖에 없다. 고로 멤피스가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멤피스의 4에서 6점 차 승리, 그리고 저의 스포티비 골든스테이트 중계 승률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 구독자도 더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일개 대한민국에서 해설하고 있는 작자가 어떻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승률에 제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워리어스 팬들 부디 그냥 재밌고 유쾌하게 봐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봐주지 마시고 하지만 내일 승리는 멤피스가 될 것이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조현일 경기 승률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코피트와 함께하는 레이커스 플레이오프 투어가 정말 상황리에 시작이 돼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올라가는 게 좋죠. 레이커스는 골스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일은 일단 워리어스는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일 경기 승패를 떠나서 양질의 해설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빅매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경기 노염을 푸시면서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